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오셨습니다. 스튜디오가 확 사네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수저 아니냐. 부친께서도 한번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백설공주라고 그래가지고. 백설공주 백설공주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금수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일이었죠. 대정부 질문. 택배 사고다, 배송 사고다. 거기에 대해서 댓글이 또 달렸어요. 아이도 어린데 네 가지가 없다. 네모타랑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내년 총선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왜 청원구에 나오셨나? 그거 한번 좀 여쭙고 싶었어요. 거의 일말의 고민 없이 청원구를 선택한 단 하나의 이유는 사선의 변재 의원님이나 아니면 구조정당의 한계를 뭐 극복하거나 할 뭐 비책이랄까? 그런 걸 갖고 계신가요? 오늘 여쭤보려고 왔는데 비책이 뭐가 있어요? 당명은 바른미래당이지만 사실 미래가 좀 불투명하잖아요. 바른미래당의 존재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차악이 아니라 차선의 선택지를 제안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직구와 변화구가 난무하는 저는 절대 저 자리에 안 앉을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홍순목 대표님, 최용현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 오늘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오늘 특별 초대 손님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스튜디오가 확 사네요. 저 칙칙한 저희 한국에 고령 우리 패널분이 계셔가지고 화사하게 오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리얼 토크 한판 이번 시간에는 내년 총선 재선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밝힌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의원을 집중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녀가 떴다. 김수민 의원님. 의원님. 죄송합니다. 변호사님을 벌써 의원님으로 정치 지망생이에요. 오늘 1급 비밀 알아버린 건가요?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이렇게 털리면 안 되는 건데.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의원은 누구인가 출발하시죠. 1986년 청주 서원구 사직동에서 출생하셨는데 제가 대학교 들어갈 무렵이네요. 한벌초, 복명중학교, 일신여고, 숙명여대 시각영상디자인과를 졸업했고 숙명여대 재학 중에서 디자인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나중에 벤처기업으로 전환시켜서 대성공을 거두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후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이끌던 국민의당에서 홍보위원장을 맡아 일을 하다가 2016년 20대 국회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는데 29살 때. 당선될 때 나이가 29? 29살 때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셨죠. 김영삼 대통령이 최연소 26살 때 됐는데 그 이후 두 번째. 김영삼 전 대통령은 26. 차최연소. 우리 김수민 의원님은 29에. 지금 경력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빠진 거 없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죠? 현재 바른미래당에서 최고위원, 전국 청년위원장, 원내 대변인, 충북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고 내년 총선이죠. 내년 총선에 지역구로 도전을 해서 청원구에서 출마 예정이십니다. 청원구. 여기 다 하셨어요? 예, 더 남았어요? 다 했어요? 쭉 많은데. 많은데. 그럼 나중에 일단 여기까지만 끊고. 토론을 하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말씀하셨던 경력 중에 빠진 게 있습니까? 아니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신데요. 그렇습니까? 네. 본인보다 더 잘 알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빠진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거 빠졌어요? 말씀 주세요. 그 아버님도 국회의원 출신이었고, 예. 그리고 아버님도 전국구였고, 예. 그리고 김 의원도 지금 이제 비례대표라고 그러죠. 예. 그 유전자가 있나 봐요, 비례대표도. 유전인지는 몰랐으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석학원 예. 우리 상 명문이죠. 청석학원 설립자의 또 증손녀이시고. 그 이제 증조부께서 이제 청석학원, 청주대학교 뭐 학원 재단인 요 청석학원을 설립하신 분이고 부친께서도 아까 지금 홍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14대죠, 14대, 1996년 14대 때. 비례대표 예. 하셨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여론에서 금수저 아니냐. 부친께서도 한번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백설공주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비판도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장에서도 비판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나온 김에 얘기가 나온 금수저 김에.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당선이 생각하세요? 되고 나서 이제 빠짐없이 저한테 주시는 이제 국민들의 이제 질문이 이제 금수저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수천억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청주가 교육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큰 계기를 만들었던
명문사학 집안의 증손녀라는 거는 저한테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예. 개인의 이득이 아니라 어쨌든 사회 전체의 총합을 높이는 일을 하는 이 정치인으로서 그 좋은 가풍에서 얻었던 교훈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지표가 되는 것은 사실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금수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금수저 논란을 딱 던질 때 키워드로서는 뭔가 한 방 던질까 이런 느낌이었는데 돌아오는 얘기들은 굉장히 알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시고 지금 20대 국회 때 당선이 되신 거잖아요. 그 이후에 최연소 혹은 최초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충북에서도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이제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고 예. 또 국회에서도 이제 나이가 이제 젊다 못해 어린 축에 속하는 저로서는 이제 최연소 뭐 최초라는 것이 붙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떤 굉장한 영광이기보다는 좀 불명예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왜 그렇죠? 의미는 불명예스럽다.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젊은 리더들이 굉장히 많은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리고 특히나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위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대등하고 동등한 혹은 더 월등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다만 우리나라가 여성과 청년에 그만큼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던 것이고 이제 그 첫 단추가 어쨌든 이제 적합하진 못했겠지만 이제 제가 갖게 돼서 이게 저한테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그런 또 취지에서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이 되게 아니, 국회에서 지금 여성 의원들의 목소리가 남성들보다 훨씬 크잖아요. 지금. 뭐가 또 그래요? 실제는 안 그렇죠. 그렇다고 볼 또 수는 없는 머리도 것이요. 또 삭발을 하고. 네, 조금 더 용기를 내시는 쪽이 여성 의원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이제 정량적으로 따졌을 때는 2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조금 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 작년인가요? 왜 그 저 꼰대 방지법 발의를 하셨잖아요. 예. 꼰대 방지법이요? 네네. 일명이겠죠. 예. 제목은 따로 있는데 아, 저는 그 이제 저희 일명? 의원실에서 네. 그 법안의 이름을 국민들께서 조금 홍보 더 차원에서. 잘 접할 수 있도록 예, 쉽게. 이름을 조금 쉽게 브랜딩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그 법안의 내용은 뭐냐면 네. 그때 당시에 그 여당의 모 최고의원께서 예. 청년 발언으로 한참 구설수에 오르실 때 저와 같이 그 법안을 만든 청년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의원실에서 법안을 저 스스로 만들지 않고 항상 청년들이랑 같이 만들거든요. 예. 그 청년들이 굉장히 화가 나서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 그런 상명하복의 그 구태 문화를 없애고 평등한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그 성교육처럼 직장 내에서 그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교육을 조금 받는 법안을 만들어 보고 싶다. 우리 김수민 의원 의정활동 내가 이제 그 이렇게 좀 보면은 표현이 굉장히 좀 톡톡 튀면서도 어떤 세대 간의 좀 갈등을 좀 부추길 수 있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약간씩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꼰대나 표현은 좀 세대 간의 갈등을 예. 부추길 수 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럼 예. 꼰대라고 안 쓰고 곤대라고 할게요. 그 곤대가 제일 많은 곳이 국회일 거 아니에요, 사실은. 실감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꼰대 국회 이미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꼰대 국회 그 점에서 그렇죠. 좀 이제 말씀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 더 토로를 하고 싶어도 어쨌든 이제 찍혀요. 수적으로 굉장히 열세잖아요. 저희 300명 중에 청년이 이제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이렇게 2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거는 그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면 성별, 뭐 계층, 계급, 뭐 나이,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비례해서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 국회와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예. 그렇게 치면 유권자 중에 이제 20대부터 30대까지가 총 30%가 넘거든요. 전체 유권자 중에. 그러면 예. 숫자로 따지면 300명 의원 중에 90명이 청년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90명이 아니고 지금 딱 2명이니까 아주 지나치게 과소대표되고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아니 저는 그렇게 안 네. 봐요. 나이가 꼭 20, 30대로 채워져야지만은 그 어떤 그 생각이나 철학이 좀 나이가 들었다고 고루하다. 그 천편일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굉장히 기계적으로 네. 분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저도 굉장히 그럼요. 우려함을 갖고 네. 있죠. 그렇지만 이미 비례
의원을 이제 선정을 할 때도 남녀 동수로 맞추고 있고요. 이제 그것은 이제 기계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수준을 맞추자는 측면인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국회에서는 20, 30대 청년들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의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20, 30대 목소리를 잘 대변하지 못하는 어떤 기성 정치인들의, 기성 정치인들의 문제죠. 문제일 수도 있죠. 네. 요즘 뭐 대정부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용돼서 화제가 되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지난 1일이었죠, 대정부 질문. 10월 1일이요. 예, 네. 예. 1일 날 조국 장관을 이제 본회의장에서, 그러니까 역대급 그 택배 사고다, 배송 사고다. 당시 저도 봤는데 세시던데. 그 많은 의혹들을 가지고 계신 당사자인데, 사실 대정부 질문에서 청년 비례로서 예. 제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청년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그 분노에 예.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로서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정의롭고 공정한 법무부 장관 그 이상 이하도 아니거든요. 저희는 대정부 말씀드린 질문에서 거예요. 택배가 잘못 배송됐다는 네. 표현을 듣고 네. 참으로 신선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아서 많은 국민들이 또 젊은 층들이 공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댓글이 또 달렸어요. 어떤 댓글? 우리 김수민 의원이 그렇게 발언하고 나서 예. 시원하다, 사이다 같다. 그래요? 김수민 의원 누군지 몰랐는데 알게 됐다. 그래요? 뭐 바른미래당 그런 의원이 있었냐. 어. 반면에 예. 반면에 나이도 어린데 네 가지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좀 반대되는 댓글도 있었고. 야냥거리는 좀 댓글도 많았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노이즈 마케팅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네모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내년 총선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내년 총선 출마 선언, 견제 이를 넘어라. 이 부분입니다. 꽤 일찍 내년 총선 출마를 하겠다라고 밝히셨어요. 결심 이유를 먼저 좀 묻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비례의원으로서 이제 굉장히 우연하게 2016년도에 비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밖에서 보던 정치판과 안에서 보는 정치판과는 굉장히 확연하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일단 제가 결론적으로 원하는 정치는 흔해 빠진 정치거든요. 누구든 정치를 할 수 있는 사회. 원하는 정치, 네. 흔해 빠진 누구든 정치. 정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사회. 지금 청년들, 뭐 초등학생들이 뭐 직업 1순위가 뭐 유튜버 아니면 연예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정치인이 자기 직업의 1순위가 된 사회가 정말 성숙하고 정말 미래가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직업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뭐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청소년들의 꿈이 정치인인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청주에서 태어난 집에 아직까지 살고 있어요. 태어난 집에서. 태어난 집에 한 번도 이사를 안 하고. 근데 그 동네에 터가 좋은가? 근데 그 이제 걸어서 1분 거리에 슈퍼라는 슈퍼가 있어요. 근데 그 슈퍼집 아주머니가 한 2달 전에 막 이런 이제 너무 조국 논란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음료수를 사러 갔는데, 이제 그 아주머니 저를 이제 굉장히 편하게 수민아 이렇게 부르시죠. 수민아 요즘 뉴스를 못 보겠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일이 손에 안 잡혀 이러는 거예요. 슈퍼 아주머니께서. 슈퍼 아주머니가 예.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뉴스를 보면 내가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뉴스를 보지 않기로 했다. 너가 너의 일을 열심히 해주라. 나는 슈퍼를 열심히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사실 너무 슬픈 거예요. 그 소수의 엘리트 기득권들 만의 영역으로 자꾸 정치의 영역이 축소되어 가고 있고, 거기서 권력이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그 악의 순환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해서, 슈퍼집 아줌마가 됐던, 아니면은 뭐 정말 장애인이 됐던, 아니면 뭐 미혼모가 됐던, 학생이 됐던, 청소년이 됐던, 모두가 우리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노력해가는 사회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 새로운 도전이 이제
기득권이 아닌 엘리트들이 아닌 계층에게 조금이나마 좀 용기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자그마한 희망을 저도 가지고 100% 공감을 하는데 많은 말씀이 최 변호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좀 이게 젊은 친구들이 정치를 하고 싶다. 이것이 1순위가 된다는데 저도 좀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 저도 그러게요. 저는 이미 세대가 늙었기 때문에 정치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느껴요. 아유, 꼰대가 한 명 더 추가될 뿐이라고 저는 느끼고 관심이야. 저는 딸이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예. 너 장래 희망을 정치로 가져보면 어떠냐라고 계속 권유를 하거든요. 물론 딸은 반대하지만 멋진 아빠다. 예. 저는 대학교 때부터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지방의원서부터건 뭔 정치를 좀 시작을 하는 건 전 절대적으로 찬성입니다. 그게 유럽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대학교 때부터 아니면 더 어릴 때부터 네. 정치에 외곽 조직에 참여해서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뭐 국회에 진출하고 그런 것이 흔한 일이니까. 예. 요즘은 저 사람 망하게 하려면 정치판에 선거를 하고 그러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네. 여기 저 충북에 있는 모 국회의원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아유 국회의원 3D 업종이야. 내가 할 테니 너 빠져라. 이 어려운 거 내가 할 테니. 체력적으로 부담 안 되세요? 3D 같은데 진짜. 젊으시니까. 다행히 아직은 이제 체력이 받쳐주는데요. 이제 고갈 상태가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제가 쌍둥이잖아요. 제 쌍둥이를 이제 대타로 투입해볼까. 글쎄요, 아니 시청자 여러분 모르실지 모르지만은 쌍둥이세요. 일란성 쌍둥이의 언니 되신다고 그러는데 일란성 쌍둥이 언니? 가끔 오창에서 보시는 분은 동생분일 거예요. 김 의원님 아닐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이 쌍둥이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문제가 지금 된다? 가끔씩 이제 사무실로 연락이 와요. 왜 주중 오후에 일을 국회에서 안 하고 이제 청주에서 아이를 데리고 돌아다니냐. 그리고 왜 자기 보고 인사를 안 하냐. 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제가 아니고 제 쌍둥이 동생을 본 거거든요. 아, 유세할 땐 좋겠네요. 이야. 너무 오해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네, 측면이 또 고민입니다. 있으시구나. 어쨌든 간에 지금 내년 총선 출마를 밝히신 지역구가 청원구예요. 거기 이제 터줏대감 계시잖아요. 예. 변재열 의원님이 이제 4선이나 되셨고 이제 버티고 계시고 거기다가 이제 군소정당이잖아요. 제2당 효과라고 해서 양대 정당의 표가 이제 밀집하면 이제 군소정당으로서 더욱더 힘들 건데 4선의 변재열 의원님이나 아니면 군소정당의 한계를 뭐 극복하거나 할 뭐 비책이랄까 그런 걸 갖고 계신가요? 오늘 여쭤보려고 하는데 비책이 뭐가 있어요? 또 여기서 여쭤보려고 했다고요? 그럼요. 이제 저희 말하는 것보다 이제 듣는 걸 더 열심히 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어떻게 조언 좀 해주시죠. 예, 뭐 꼰대 한 말씀. 꼰대 패널이 그럼 또 한 말씀 더 할까요? 예. 저는 그 김수민 의원 오늘 보면은 왜 청원구에 나오셨나 그거 한번 좀 여쭙고 싶었어요. 아, 저는 무슨 빈 책을 알려주시려고 좀 얘기를 하시는 줄 알았더니 질문에 왜 청원구에 나오셨나? 일단 제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다른 구에서 다녔거든요. 이제 서원구, 흥덕구, 이제 상당구 다 다른 데서 다녔고, 예. 뭐 이제 청주대학교는 청원에 있지만,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도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나서 거의 일말의 고민 없이 청원구를 선택한 단 하나의 이유는 그 시민들의 연령대가 가장 낮아요. 그렇죠. 38.8세. 예, 그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상위 10% 안에 들더라고요. 아하. 네, 그러니까 딱 오창, 뭐 율량동에 가면은 아주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워서 예.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동생분 아니에요? 전부. 제 동생을 포함해서 포함해서. 아이 둘 데리고 돌아다니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선택을 받는 것이 선거라고 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제 의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줄 수 있는 사람은 저와 동년배의 나이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조금은 이제 그 간단한 생각으로 이제 예. 청원 시작은 일단. 지금 그 바른미래당의 이제 당명은 바른미래당이지만 사실 미래가 좀 불투명하잖아요. 자유한국당에 자유가 없고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민주가 없고 네, 그렇죠. 없고 더불어도 없네요. 바른미래당에 미래가 없다는 말 지금 정치권에서 많이 합니다. 이 바른미래당 당명을 갖고 지금 어떻게 지금 총선까지 갈 수 있겠어요? 아니면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린 예, 예. 질문 비슷한 취지의 질문인데 바른미래당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뭐 자유한국당과 합당, 독자 노선, 제3지대 구축. 요번에 또 뭐 안철수 대표의 뭐 귀국 전 대표의 귀국 문제 가지고 한참 얘기가 있었잖아요. 본인의 전망이나 본인의 희망은 뭐예요?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돼야 되겠다라는 희망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정치 상황이 사실은 아주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서초동에서 그 구름다리 애벌레 다리라고 하나요? 그 다리를 기점으로 조국 사태, 조국 수호라는 국민이 완전히 단절돼서 양극단으로 치우쳐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전과 똑같이 앞으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선택하는 기준이 이쪽이 싫어서 이쪽을 찍는 저쪽을 찍는다라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안 되려면 다당제 하에서 차악이 아니고 차선을 선택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중요하다고 정당. 생각하고요. 그 다당제 하에서 바른미래당의 존재만으로도 국민들께 차악이 아니라 차선의 선택지를 제안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바른미래당이 우리나라의 정치를 한 단계 진보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아직까지도 희망과 그 의지가 있고 또 내부의 원내 포함해서 원내 의원들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면은 일단 그 유승민 의원도 그쪽 계도 지금 일단 바른미래당 당 체제하에서 가는 걸로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까? 유승민 대표님은 한국당이랑 합당할 생각이 1도 없으세요. 그래요? 네. 아니 제 그걸 말씀은 굉장히 손학규 한국당한테 대표랑 전화해줘야 됐다. 손학규 대표랑 얘기가 잘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당분간 총선까지는 가는 체계로 정리가 됐습니다. 일단 이제 너무 내밀한 이야기여서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데 저희 바른미래당이 원래 창당 정신인 이제 뭐 중도와 합리적인 정치를 하는 정당으로서의 지향점을 현재 지도 체제에서는 더 이상은 이제 기대를 하기 어렵다라는 아주 많은 이제 당원분들과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계셨고요. 이제 그 의견들을 수개월 동안 이제 짧게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 거의 반년 넘게 이제 생각과 고민을 더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도부가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을 때 이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 말고는 사실은 정당에서 할 수 있는 그 행동이라는 거는 조금 이제 운신의 폭이 좁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고 여전히 이제 유승민 대표 이하 그 변혁에 참가하고 있는 15인의 의원들은 어쨌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그 창당 정신을 다시 한번 구현을 해서 3번으로 총선을 나가는 것. 전국적인 선거 내년 총선의 이슈가 될 거는 경제 실정이 될 것 같고 현 정부의 맞습니다. 경제 실정이 될 것 같고 지역적으로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건 세대 교체잖아요. 네. 그리고 세대 교체에 가장 선봉에 서신 분이 우리 김수민 의원님이시고 이 지역 내에서는 그렇죠. 그럼 세대 교체라는 말은 나이와 선수도 있지만은 그거에 비례해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뭐 이념, 새로운 정책 이런 것도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김수민 의원님한테 새로움이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새로움이라는 거는 그 없었던 거를 만드는 것도 새로움이겠지만 낯선 걸 새롭게 하는 것도 새로움에 속하거든요. 근데 지금 정치권을 보면 이전 아버지 세대의 이제 국가와 정치의 운영 방식과 지금 아들 세대의 국가의 운영 방식 그 전제가 굉장히 많이 바뀐 거를 제가 굉장히 많은 체감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쨌든 이제 70, 80년대 고도 성장기 시대 때 뭐 이런저런 정책으로 인해서 뭐 부동산이 됐던 아니면 특정 산업이 됐던 아주 많은 성과를 거뒀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부작용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자본의 수익률이 노동의 수익률보다 몇십 배의 가치를 평가받는다는 거거든요. 피케티도 그런 얘기했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토마스 피케티 같은 경우와 좀 일맥상통할 수 있겠지만 지금 청년들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노력과 열정을 가진다고 해서 본인들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나 이제 정부에서 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 뭐 50만 원씩 6개월 아니면 뭐 어떤 중소기업을 가면 3년간 정부 반, 뭐 기업 반에서 뭐 얼마 통장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이제 소득을 증대시켜주는 정책을 만들어요. 근데 청년들이 생각을 할 때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정책이냐를 조금만 따져보면 알 수 있는 게 마중물이 되지 않아요. 내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받는다고 해도 아파트의 가치는 똑같은 시기에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돼버려요. 죽을 때까지 나의 삶은 자본에서의 가불병정 정도 못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 세대, 현재 세대와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부와 또 이제 지금 이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청년들의 소득을 증대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지출을 감소시켜주는 정책으로 대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런 흐름들이 전혀 그 정책의 그러니까 입안을 하시고 정책을 결정하시는 자리에 청년들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경제의 흐름 또 앞으로 산업의 흐름 모든 흐름들이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분명 이제 청원도 특정 산업과 뭐 특정 문제들이 예, 있겠지만 예.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이제 일괄해서 새로운 기점과 시선으로 이 문제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네. 요 주제에서 좀 여쭤보고 싶었던 네. 건 어떤 거였냐면 네. 아까 저 변호사님께서 잠깐 서두에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 출마하시고자 하는 지역이 청원구란 말이에요. 네. 4선의 변재열 의원이 계시고 네. 5선을 도전하시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김수민 의원님 안에 어떤 필승 전략 같은 거 그래도 내가 이 부분은 낫다라고 하는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 쌍둥이. 둘이 뛰시는 2인 삼각 두 분이 어떤 뛰실 수 있어요. 부분이 좀 그래도 네. 선전을 할 만한 내용인지. 이제 청주의 이슈가 아니고 이제 청원의 이슈로만 봤을 때 그 지역 현안이 사실은 환경 문제가 가장 그렇지. 심각해요. 심각해요. 예. 너무하죠. 네, 정말 청주 시민들이 이제 소각장을 눈에 보지 않아서 그러니까 눈에 딱 보지 않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실 텐데 네. 진짜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지역의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지고 계셨던 뭐 시의원이 됐던 도의원이 됐던 국회의원이 됐던 이 문제에 관련돼서 장시간 동안 이 환경의 위험에 시민들을 노출시켜 왔다는 거 그거는 책임을 사실은 져야죠. 그렇죠. 정말 그 본인의 잘못을 이제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끔 저도 보면은 이 예.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그쪽이나 시장 쪽이나 뭐 이쪽에 지사 쪽이나 이분들이 유체 이탈 화법을 쓰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와서 본인들은 지금 와서 누구 잘못이야? 저는 그런 김수민 의원 지금 지적에 좀 동감을 하는 이 부분에서 지금 청원 사실 이제 뭐 흥덕 같은 경우에는 계속 주민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청원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이번에 그 주민수가 줄어들었어요. 한 500, 600명이 싹 빠졌더라고요. 근데 예. 그게 소각장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까지 이 소각장과 관련돼서 정보를 알았고 정보를 결정할 수 있었던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청원에서 사시는 분들의 미래를 뺏었다고 생각해요. 얘기를 오늘 김수민 의원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좀 나눠봤는데요. 변호사님부터 끝내기 한판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원래 여전사를 준비했었어요. 여전사? 월요인가? 버터칩으로 대박을 치셨고 그 다음에 백설공주란 말도 있고 그 다음에 금수저 출신의 재원이다. 이게 사실은 엄청 좋은 이미지고 이걸로 효과도 많이 볼 수 있지만은 큰 정치인이 되려면 여전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되신 것 같아요. 오늘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 가치관이나 이념이나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고한 신념이나 새로움도 많이 갖춘 것 같고 진짜 훌륭한 여전사가 돼서 큰 정치를 하길 기원드립니다. 좋은 말씀. 예,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벤치마킹 되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서른도 씨의 노래가 있어요. 나침반이라는 노래. 나침반. 종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갈까요? 지금 우리 국민들 적지 않은 국민들이 청량리로 가고 싶은 심정들이 좀 많을 거예요. 차라리 청량리로 가자. 우리 그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청량리로 가고 싶은 국민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는 그런 정치를 해주시길 주문하겠습니다. 이야, 또 말씀 아름답네요. 멋지십니다. 한판에 와서 오늘 같이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낸 소감과 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 인사말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TV로만 봤을 때는 예. 이제 정해진 질문과 답변을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딱 당사자로 앉아 보니까 예. 굉장히 직구와 변화구가 난무하는 저는 절대 저 자리에 안 앉을 거예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열정이 이 자리에서 충분하게 표현되지 않았겠지만 제가 또 이제 시민들과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대화하고 호흡할 수 있는 앞으로 많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허락되시면 앞으로도 종종 네. 좀 이 자리 참석해서 좋은 말씀 나눠주시기 네. 바랍니다. 오늘 자리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 토크 한판!